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수다 떨러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참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런 게 네. 잘 살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 왜요? 아 주차장에서 하윤 씨가 저 칠 뻔해가지고. 아니 이러니까 두 분 일단 모시고 이야기할게요. 하장공자의 김장공자. 저 되게 반갑습니다. 와, 늦으면 안 되니까. 주차장에서 걸어오는데 고배기량 차가 저를 덮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욕하다가 그 신세계 이정자 씨 이렇게 해서 딱 맞아, 멈췄어요. 안에 박하윤 씨가 이렇게 딱 미안해. 그래서 네. 사는 것 자체가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할까?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제가요 네. 차 처음 몰았을 때가 네. 93년도인가 그런데 93년도죠. 차 몬 지가 일주일이 안 됐어요. 여름이니까. 근데 이제 광화문에 회사 다녔거든. 크게 유턴하는 거 있거든요. 그 유턴하다가 앞에 있는 차가 보고 부딪혔어요. 느리더라고. 머리 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옆부서의 부장님이었어. 아이고. 우리 옆에 그러니까 부장으로 온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 내 차가 부딪혔어. 근데 안 봐주던데? 오씨, 그 당시 10만 원 다 네. 챙겨 먹고 말이야. 1993년도 10만 원, 내 월급 50만 원일 텐데. 저 죄송한데 방송 시작했거든요. 저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하다? 독하다. 독하다. 아는 사람 독해 진짜. 여기 제가 타이어 자국 이렇게. 스키드마크. 무섭습니다. 어쩐지. 자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시장은 어찌저찌 0.5%? 올랐습니다. 0.5%, 0.9% 이 정도로 조금 올라갔고요. 코스피가 정말 작은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600을 지켜주겠다. 그죠? 2600은 무조건 지킨다.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줄어서 네. 지금은 한 51억 마이너스로 찍히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이 한 3천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까지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막판에 또 외국인이 또 나갔는데 장중에 그래도 외국인이 플러스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은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니케이도 좀 마이너스로 바뀌고 미니 나스닥 S&P도 좀 마이너스로 바뀌고 작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 받은 것 같고 거래 대금은 굉장히 한산합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근데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 또 1374원까지 올라간 거, 엔달러는 149인데 이게 이제 다음 주인가에 아마 일본 정치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당이 또 되는지에 따라서 약간 변동수가 일부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안정권인 것 같고. 금이 2,730. 와. 더 올랐어. 와. 저도 개인적으로 금을 계속적으로 주목했고 했었는데 네. 2,700 이상부터는 저도 매수를 안 하고 오히려 팔고 있는데 얘도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버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버가 지금 키로바가 173만 원까지 거래소에서 사시면 아마 그렇게 돈 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9월 1kg에 83만 원. 1kg에 83만 원? 네, 88만 원. 그랬어요. 실버가. 실버가. 지금 173만 원. 와. 그다음에 금이 작년 8월 9월에 한 돈에 31만 원. 31만 원? 지금 52만 원. 와.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그만큼 올랐다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그만큼 박살이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 값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뚝뚝 느껴지는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도 엄청 올라가고 많이 올랐죠. 근데 네. 비트코인은 트럼프 빨이잖아요, 사실. 지금 트럼프 오르는 빨? 건. 뭐 겉으로 금은 다른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트럼프 발이긴 한데 이제 또 내부적으로 보면 뭐 마운트 곡스부터 시작해서 물량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좀 깊게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뭐 코인은 반감기고 뭐 아직 남았고 다음번 반감기 가면 금보다 희소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코인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 이제 반감기를 보시더라도 반감기라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좀 안 좋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슈가 있으면 그때부터 물량이 딱 잠기는 순간이 생기면 그때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전 반감기 때랑 다른 거는 이제 현물 ETF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그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타면 바람 잘 타면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잖아요. 그쵸. 아마 특정 구간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면 엄청나게 살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시에 엑시트가 안 돼요. 동시에 엑시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코인은 이제 뭐 진짜 디지털 금화가 됐으면 됐지 막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무역에서도 요즘에 뭐 스위프트나 이런 거 안 거치고 하기 때문에 되게 그쪽으로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워낙 빨라서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그리고 전쟁은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고 있고 네. 지정학적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난처로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네. 안전자산 뭐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수요는 크게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오늘 저기 다른 방송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다뤘는데 트럼프가 buy 비트코인 막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상화폐 컨퍼런스 와. 거기 가가지고 야. 저희가 코인 제공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는 트럼프가 반 코인 영역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코인 그딴 거 왜 해? 이랬던 사람인데 요번에 대선 나오면서 완전 확 바뀌었어요. 산 거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뒤집어져 선침해 한 거잖아.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고 민주당도 사실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인 쪽은 공통분모로 봐도 나쁘지 않다.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아무튼 이제 엄청 큰 자산 운용들이 자금이 막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는 입김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코인 시장이 이렇게 조금 각광을 받게 되면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힘을 잃는 거 아닌가요? 매력도 떨어지지만 뭐 우리나라 비트코인 쭉 올라가면 뭐 미국장에서 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뭐 코인 베이스 글로벌 이런 애들 막 날아가니까 뭐 좀 거래대금 자체 글로 쏠리긴 하겠죠. 하지만 가는 종목도 가기 때문에 충분히 주식시장에서도 채널링을 할 수는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좀 잘 안 돼요. 미국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코멘트를 좀. 뭐 예상대로 뭐 크게 이슈는 없고 바이오 오케이고 그렇죠. 예, 바이오 오케이고 화장품 뭐 선전했던 것 같고요. 반도체는 좀 그냥 뭐 그렇게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내일 사이에 특별히 이슈가 될 게 없어요. 뭐 중국의 LPR 그거 내렸다고 하지만은 뭐 그것도 아주 큰 임팩트는 아니었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따라서 정중동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지정학적 그 긴장감 올라가는 것이 지금 당장에 한두 달은 아니고 오히려 네.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이슈가 될 소지가 저는 있어 보여서 지수의 그 상하단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갈 종목을 가는 걸 못 고르는 건 아니니까 뭐 관계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하단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오버웨이트하는 거 좋은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 종료되었고요. 3시 30분 딱 맞춰서 멘트를 끝내주셨습니다. 네. 전효민님은 25분부터 계속 땡땡땡. 아니, 부작용이 다른 분들도 그런 줄 알고 다 땡땡 치고 있어. 이게. 25분부터. 선반영이야 그것도? 선반영. 긴장하시네. 나들이님, 부산홍님, 전효민님, 데니황님도 땡땡땡 해주셨고요. 네. 안지연님도 오셨네요. 짜니님. 짜니님, 짜니님. 앨리스정님, 구름샘님, 많은 분들이 땡땡땡 쳐 주셨습니다. 무지개님도 오셨네요. 자, 그러면 시장 오늘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서 0.91%, 코스피가 조금 더 내려가서 0.43%. 그래도 매도세가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마이너스 19억으로 찍히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지 않나? 그리고 3분기 실적을 이번 주에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아까 채팅창에도 그렇지만 네. 오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걸로 항상 끝낸다. 그 맞아요. 근데 분위기는 항상 좋아. 괜찮아. 분위기만 좋은 거지. 괜찮아. 거지. 네. 결국 3전만 못 갔다. 주스택님 말씀해 주셨고 3전이 약보합권에서 오늘 네. 끝나게 됐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볼까요? 네, 뭐 아까 대비했을 때 뭐 아직 집계가 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현물이나 뭐
플러스로 마무리가 바뀌었네요. 외국인이 마이너스 19억에서 동초가 들어갔는데 220억으로 바뀌었고요. 코스닥도 오. 막판에 네. 좀 많이 들어왔는데 1517억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좀 외국인의 수급이 일부 변동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나 코스닥에선 바이오 쪽이 되게 좋았죠. 알테오젠, 뭐 리가켄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뭐 이런 쪽들 다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바이오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페이크 주다가 한 10분 지나고 완전 들어올리죠. 근데 오프닝 벨 할 때 오늘 맞아요. 바이오도 살짝 떨어지나 싶었는데 바로 그냥 리가캠 5.5%, 알테오젠 3%, 결국 갈 데가 바이오밖에 없네요. 네. 진짜 보로노이 3%, ABL 5.5%. 그러니까 결국 갈 데는 바이오밖에 없다. 코스닥에서 약간 그런 느낌. 2차 전지주가 살짝 선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오케이, 바이오가 괜찮았다. 끝인가요? 아니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지금 현물이 훨씬 더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조금 더 좀 힘이 쏠리는 것 같고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갭이 줄었죠. 이게 1조 5천억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상당히 갭 자체가 줄었고 이제 코스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묵직한 이슈들이 있고 이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산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대형주단이 좀 힘을 받아주는지 그리고 이제 수요일 수목금 여기 이제 미국장에서 좀 중요한 기업들 발표 많이 하는데 다음 주까지 쭉 이어서 좀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변동수가 같이 받아지는지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출입 데이터 1일부터 20일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좀 부진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K국장은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전의 매도세는 살짝 멈췄나 싶었는데 오늘도 2시 반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720억 외국인이 던져버렸습니다. 기아도 220억 그리고 KB금융도 한 180억 정도 이렇게 좀 던졌습니다. 대신에 하이닉스는 635억 정도 샀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이 좀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우선주 수급을 보면 15일부터 지금 5거래일, 4거래일, 사고 5거래일 있어요. 연속 계속 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배당은 놓칠 수가 없다. 대신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면은 삼전을 떨구면 배당 먹은 거를 주가 하락으로 또 토해내야 되잖아. 그렇죠. 손실이 나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매도세는 좀 멈출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서 배당을 먹으려는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원래는 이제 계리율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본주를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뭐 사실 삼성전자 우선주가 47,000원대 후반까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가격으로 보면은 우선주도 충분히 손이 나갈 만하죠. 근데 이제 원래는 우선주와 본주의 계율이 더 크면 클수록 우선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대 조금 중반 초중반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본주를 사는 게 더 유리하긴 하죠. 근데 만약 포트를 믹스를 한다면 좀 같이 줍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패시브 수급이 우선주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괴율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선주를 줍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지금은 본주를 줍는 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추가적인 코멘트 뭐 뭐 있을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섹터 보면서 이야기해 네네. 네, 섹터로 한번 일정 가야죠. 일정. 말이에요. 이번 주 뭐 월요일이니까. 실적도 있고 네. 그리고 네. 박장원 본부장님이 준비하신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볼까요? 네, 뭐 거창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조금 들고 왔습니다. 네. 딱 줄인 거야 저게. 네, 근데 뭐- 다 중요한 겁니다. 엄청 많아요. 일정은 엄청 많은데 일단 오늘 결국엔 중국 LPR 금리 LPR. 인하를 했죠. 예, 0.25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형성그룹 요런 애들은 좀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변동성이 있었고 화장품이 변동성이 나온 거는 뭐 사실 이 금리 인하보다는 수출입 데이터가 엄청 잘 나왔어요. 기초 쪽이 색조는 뭐 그냥인데 기초가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 그 수출입 데이터가 기초가 잘 나오면은 한 번 더 붐이 붐 하고 나올 수 있어요. 되게 차이가 크게 많이 났기 때문에 한번 이 수출입 로우 데이터 꼭 보시면 좋을 것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신규 상장주라든지 뭐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이 중국 쪽에서 좀 나름 잘 팔린다.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휴대폰 부품주들도 일부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 화요일 같은 경우는 브릭스 오늘 또 방산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따른 변동수가 분명 뭔가 이 연결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릭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IMF랑 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BDC라든지 뭐 아까 말했던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인도 법인 현대차 이슈 있으니까 혹시나 수급이 쏠리면 아마 이제 큰 애들보다는 작은 애들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버라이즌, 뭐 3M, 뭐 GM 이런 것들 나오고요. 수요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아마 제일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대전, 뭐 로보 대전, 화장품 대전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네, 킨텍스에서 하는 거라서 이런 이벤트성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에는 이제 폴란드 정상회의가 있죠. 이것도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이벤트가 있을 것 같고, 로템 기업 리포트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멘텀은 11월 중순 이후부터인데 아마 1111 다음에 이슈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인대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LPR에서 좀 땡겨놨고, 여기서 마저 이 추가적인 부양책 부응하고 터트리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 봐야 되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 봐야 되고요. 미국 기업들 뭐 실적도 쫙 있고, 그다음 금요일에는 지옥2. 지옥2. 네, 이게 누가 나와요? 문근영 씨 나오잖아요. 어? 문근영 씨? 문근영 씨. 그 화살촉 나죠. 화살촉. 문근영이 화살촉으로 나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BJ로? BJ로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저 이거 안 봤어요. 근데 지옥1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 안 봤다고 하는 것 안 같은데? 봤어. 지옥 갈 보면 안 되는 거야? 누구 나오는데요? 네? 누구 나오는데? 지옥이 뭐지? 지옥은 이제 네. 그 유아인 씨 나왔고. 유아인 씨. 지금 네. 지옥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것도 1, 2, 3편이 또 이제 잘리고 또 4, 5, 6이 또 잘려서. 그래요? 네. 그렇게 나와요? 네. 그게 전후로 또 나뉘고, 그다음에 그분 나오잖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백화점 갖고 있었던 그 여자분 나오고. 그분 나왔었죠. 이름 뭐지? 이화영 씨? 송화영 씨?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쨌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아무튼 뭐 오케이. 그렇습니다. 지옥2? 네. 지옥2? 재밌나? 저 진짜 안 봤거든요. 응? 진짜 안 봤거든요. 괜찮았어요. 지옥1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오케이. 보는 사람이 저기서 중국이 뭐 오늘 있었던 일정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일단은 중국의 LPR, 그러니까 사실상 기준금리인 거를 네. 0.25%포인트 내려서 그렇죠. 더 완화적인 정책으로 갔다. 그래서 네. 결국은 어떻게든 GDP 성장률 5%를 맞추겠다는 강한 의지. 그렇죠. 이건 우리 장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중국장이 좋아지면 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기 장기로는 좋게 봅니다. 이유는 첫 번째,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중국이 굉장히 핫해지면은 많이 못 올라간 나라가 중국이랑 우리나라였는데 중국 꽤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래도 아시아 쪽에서 지금 일본 괜찮고 중국 괜찮고 하면은 뭐 동남아 쪽 다 빼고 나면 우리나라가 꼴찌인데 우리나라로 먼저 안 옵니다. 그래서 그건 단점이지만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소비가 뛰어나지죠. 그럼 수출입 데이터가 좋아질 수 있고, 또 수출 물량 밀어내기, 저가 밀어내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호무역지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날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로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중기나 장기로 보면은 저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중에서 김정일 네. 본부장님이 또 눈여겨보시는 일정이 있을까요? 일정? 윤 대통령 정상회의, 폴란드, 하이닉스 실적, 뭐 하이닉스 실적이 현대차? 다른 거 현대차. 테슬라 실적. 테슬라는 좀 어느 정도 알려져가지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차가 가장 눈에 띄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사실 근데 인도법인 상장 뭐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이제 둘 다 서프라이즈하거나 뭐 아주 포지티브한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네.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마치 그 은행주 네. 밸류업 했는데 주가도 좀 올랐고 그 은행주도 약간 쉬는 거잖아요. 잠깐 조정이라고 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좀 something new powerful한 거 한마디를 더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삼성이 그러면은 장에 힘을 받을 것이고 그 형님들이잖아요. 앞에 리더들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실적만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면은 글쎄 그냥 별 그러게 저렇게 반응 없으니까 생각해 보면
현대차가 인도법인 상장하는 게 그게 그런가? 뭔데? 아니 이슈가 되긴 하죠. 이슈가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벌써 좋은데? 몇 번 해먹었으니까 어. 이슈가 새로운 건 아니니까 그런가? 자금 조달해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벤트는 글쎄 자금 조달해가지고 그 저기 뭐 자사주 이렇게 사고 매각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는 걸 더 늘린다.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게 10월달이 아니고 실제는 11월. 그러니까 타이밍에 기다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인도 법인에 상장이 됐어. 그럼 거기에 있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한국 법인에 상장됐으면 또 한국의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인도에서 버는 돈은 한국 투자자들한테 과연 좋은 건가? 인도에서 4조 가량 땡겨오는 거를 70%는 인도 공장 짓는 데 쓴다고 하고 30%로 뭘 할 거냐? 이걸 한국으로 땡겨 와가지고 정의상 회장 체제에서 무슨 이런 뭐 지배구조나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를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가 과연 좋은 걸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산이 잘 모르겠다. 뭐 태풍이랑 이름만 똑같아도 가는 게 국장인데 그 정도 정답이네, 줘요. 오문 현답이네. 뭐. 항상 야. 항상 문은 우였고 너무 깊게 생각했다 국장에서. 단순해야 그런 생각은 된다? 이제 미국 주식 하실 때 생각. 나는 사실상 어제 그 로제 아파트를 듣고 오늘 GS 건설 막 이런 거 찾아봤거든. 진짜 오른다. 오. 아예 말도 안 돼.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질론 좀 술 게임, 말도 안 아파트. 돼. 로제도 글로벌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홍보하고 나서는데 응. 앞으로 건설주가 좋지 않을까? 이게 국장다운 접근이거든요, 맞죠?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GS 건설 올랐네요. 호바 오르잖아요. 0.42%. 자, 알겠습니다. 해설이 한번 해봤고요. 네. 현대차 인도법인 어떻게 상장하는지 그리고 저 일정은 매일매일 소화하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까요? 다 아파트 얘기네. 네. 로제 아파트. 그렇죠. 알겠습니다. 섹터로 가보죠. 네, 섹터는 오늘 게임주, 뭐 플랫폼, 엔터 뭐 엄청 잘 갔죠. 뭐 변압기, 바이오 엄청 잘 갔죠. 위성, 원전 등등등 뭐 움직였습니다. 뭐 반도체도 뭐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게임주, 플랫폼, 엔터, 변압기, 바이오, 위성, 원전. 일단은 뭐 오늘은 대부분이 그 금리 인하 관련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이 꽤 많네요. 바이오, 게임, 엔터, 성장주, 그렇죠. 뭐 성장주죠. 역자고 하면 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카카오 성장주. 뭐 이런 것들. 카카오 진짜. 플랫폼도 그러면 그런 수혜주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 거예요? 갑자기.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다들 엮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겠죠. 저게 중국의 금리 인하랑도 무언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기 중에서 글쎄 그거 해석하지 마. 자꾸 뭔가 이성이 없는 곳에서 이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패널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네. K국장에서 그 정도까지는 안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변압기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주 금요일 실적인가? 목요일 나오고 목요일 저거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Q는 좀 제한돼 있긴 했지만 뭐 수출 단가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쁘지 않고 오늘 뭐 이제 좀 세부 데이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량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막 크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그 단가 자체는 한 12% 정도 YY 기준으로 좀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뭐 Q가 동일하면 P가 높아지면 이제 어쨌든 높아지니까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가능성으로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 이런 건 좀 조심해야죠. 걔네는 LS 일렉트릭. 실적이 좋을지 확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변압기 쪽에서도 실적이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쪽은 이제 홀딩이지만 그게 아닌 쪽들은 좀 변동성을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단연 초반부터 끝까지 뭐 YG 본주는 좀 빠지긴 했지만 YG 플러스는 플러스 뭐. 상한가 계속 엔터. 묶여 있고 바이오 엔터도 전반적으로 좀 올랐고 그리고 바닥에서 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옥은 아까 그 배우님 여자 배우님은 김실록 고명딸 김실록님 서울대 출신. 우와. 연기 잘하잖아요. 그러시구나. 얄밉게 그걸로 많이 켰죠. 많이 켰죠. 오늘 결국 엔터 오른 거는 아파트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로 봐야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로제가 혼자 활동할 때는 소속사가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YG한테 수혜가 진짜 가나?
왜냐면 4명이 합쳐 자꾸 이성 복장이니까. 자꾸 이성 찾으려. 네, 조용히 아침에 읽어가지고 이성 찾으려. 내가 한 소리 했다가 아, 그래? 이거 먹었어. 그거 욕 진짜 먹었어.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아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조금이긴 하지만 YG가 지금 차기 걸그룹이 그렇게 엄청 배몬도 그렇고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맞아요. 그치. 무언가 그래도 되면 됐습니다. 좋죠. 브루노 마스잖아. 그래서 아. 나 사실 윤수일의 아파트가 더 좋은데 그 얘기했다가 아침에도 계속 그 얘기했어. 머리에 비는 다리를 건너 아. 이거 했다가 아, 욕 먹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아파트 그래서 엔터가 올랐다는 거. 자 하락한 섹터 가볼까요? 네, 하락한 쪽은 뭐 재건, 비만, 한강, 재건 건설기에 뭐 같이 좀 빠진 것 같고요. 메타버스도 맥스트가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뭐 좀 유미하게 빠진 건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는 이제 재건이 좀 빠졌고, 그 다음에 뭐 건설기는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이제 비만 쪽이 좀 빠졌고, 한강은 뭐 당연히 이벤트 없으면 또 빠지는 쪽이고. 메타버스는 이제 맥스트가 멱살 잡고 좀 끌어내려서 일단 뭐 비만이 오늘 뉴스들을 딱 주말에 보면은 이거 너무 과하다 막 이런 얘기 꽤 있었거든요. 그런 약간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 또 블루엠텍이나 이런 애들은 또 장중에 또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비만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그것도 옥수가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뭐 다 같이 올랐는데 좀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건은 이 진짜 몇 년 동안 해먹었는데 이건 뭐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돈을 벌 거라고 전 생각도 하지 않고 과거 이집트 사례를 봤을 때도 돈 떼어 먹혔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재건은 정말 이제 막 바닥권에서 수급해가지고 막 차트적으로 기술적인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제 대선 막바지에 들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못 먹더라도. 재건은 뭐 테마주니까. 네. 그래서 오늘 하락한 섹터가 그렇게 눈에 띄는 거는 없네요. 네, 좀 억지로 집어 넣은 겸이 없잖아 있어요. 네, 하락률은 뭐 재건이나 뭐 메타버스는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비만 쪽도 그렇고요. 근데 뭐 한강 쪽도 사실 한 2-3% 정도 빠졌고 건설기계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네, 근데 이제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가 거의 비슷한데 하락을 안 하기도 또 애매해서 그렇네요. 네, 꾸역꾸역 좀 집어 넣은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주 뭐 있었을까요? 네, 특징주는 꽤 있었죠. 이제 두산그룹주가 이제 사업구조 재편, 재추진 소식이 강세였죠. 뭐 두산 로보틱스가 중심으로 좀 움직였고, 밥캣도 오늘 꽤 움직였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왔고, TP는 고정으로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바 같은 경우는 TP가 13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뭐 단기간에는 쉽지 않겠죠. 아무튼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영풍그룹주가 어쨌든 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요 가처분 기각 판결 나왔는데 이 국민연금이 어느 손에 들어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모멘텀은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U박스 이런 애들 물적 분할 결정해서 좀 급등했는데 오늘 또 신문에 큼지막하게 물적 분할에 대한 뭐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인데 뭐 어쨌든 이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인텔리안테크가 오늘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 위성 좀 강한데 영향을 좀 줬고요. 네. 또 하필이면 오늘 또 신규 상장주가 또 인공위성 제조 전문 업체였거든요. 루미르라는 기업인데 어쨌든 요거 신규 상장에 좀 급등을 같이 해줬고요. 랩지노믹스 최근에 좀 이벤트 많습니다. 그래서 뭐 클리어랩도 있었고 오늘 또 이제 요 검사 또 새로운 거 출시했다라는 부분에서 장중에 좀 꿈틀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인텔리안테크, 두산그룹주는 이사회가 내일인가요? 내일로 알고 있는데, 그쵸? 내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구조 재편 네. 내일 이사회였던 걸로 알고 네. 있고, 삼바는 오늘 왜 오는 거예요? 요 리포트 목표 주가 130만 130만 원. 원래는 115만 원, 118만 원 요게 상단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목표 주가 130만 원으로 대거 상향했어요. 근데 사실 스토리가 되게 좋은 게 실적도 되게 좋고 이제 5, 6, 7, 8 공장 가동 이제 27년 8년까지 쫙 라인업 다 돼 있기 때문에 얘네는 뭐 사실상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 많아지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넘어가 또 나오니까. 네. 오케이. 삼바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요일날 발표입니다. 실적. 네, 삼바. 네. 수요일 날 맞아. 오케이. 넘어갈까요? 네. 중국 중국. APR 0.25%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주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좋아지는 건 오늘 미국장에서 조금 10시 반 정도 됐을 때 좀 심심하시면 그냥 중국 관련된 거 한번 조금 찾아보세요. 뭐 알리바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진동닷컴.
그다음에 아니면 지수 그냥 검색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셔가지고 얘네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한 5분만 보시고 다음날 아침에 5분만 보세요. 그러면 중국이 갈지 안 갈지 대충 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목요일날 전인데 어쨌든 어떤 얘기 나오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텐데 이쪽이 움직여주면 일단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또 변동성이 꽤 생길 거예요. 게다가 뭐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 쪽 또 뭐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또 LCC가 또 장중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LCC도 수익성 부분이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LPR 관련된 부분에서 인하를 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이름 바꿨는데 아파트 이거 아시죠? 아파트. 그렇죠. 그 369 아니야? 아파트. 369 그리고 마셔라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네. 다 똑같네. 다 똑같네. 돌림 노래인가? 뭐지? 술 게임. 술 게임. 나 아침에 내가 브루노마스가 협박당해서 끌려온 거 아니냐. 그렇잖아. 왜요? 응? 왜요? 저 부르고 싶겠어 브루노마스가? 아파트? 아파트가 물어볼 거 아니야 로제한테. 이거 무슨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먼트. 이거 가사가 뭐야? 그냥 코리안 게임. 아파트. 좋잖아요. 쉽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술 게임이라고 설명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 3개 보내보라 했대요. 얘네랑 계약 맺고 할 때. 3개 중에서 이게 아파트가 제일 먼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외국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한국 게임들. 그래요? 나가서 보면 좋아하지 않아요? 오. 신기하고. 뭐 배틀그라운드? 그것도 좋아하잖아 한국. 좋아하긴 하죠. 한국 게임 좋아해요? 진짜요? 알겠어. 명행 자중하라고 고맙습니다. YG 플러스가 요 노래 전반적인 유통을 다 담당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YG 플러스가 상한가 또 그렇죠. 갔다고 하고, 그리고 요 로제 그 소속사 더 블랙 레이블 네. 테디 소속사고 YG랑 또 같이 엮여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수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지분 나누는 거 그 뭐라 그래? 몇 대 몇 가르마 타는 게 로제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됐으니까. 제니도 또 노래 나왔잖아요. 만트라. 네. 맞아요. 그것도 차트에 있고. 그러니까 YG가 전반적으로 다 좀 선전하는 거 아닌가. 좀 뭐가 있네. YG. 지수님은 뭐예요? 지수. 지수님은 이제 디올. 디올. 디올의 얼굴이잖아요. 아. 네. 지수님 디올의 얼굴. 오. 얼마 전에 왔단다 했었잖아요. 뭔가 좀 시간이 있어야죠. 맞단다? 어? 꽃? 꽃주로 왔단다. 그거 3년 전 노래니까 형님. 꽃 다시 들었는데. 지수님은 대표작이 디올이에요? 네, 디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4명이서 YG를 좀 끌어줬다는 거. 네. 근데 이게 조금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그렇고 사실 콘텐츠 쪽으로도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실적도 잘 나오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이런 엔터도 다시 살아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뭐 트리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4분기에서 뭔가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증권가에서도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대들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라인업들이 되게 짱짱해지긴 하거든요. 아티스트들이 다시 활동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어쨌든 대박이 나면은 플러스 알파 요인은 확실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맞다. 그리고 브루노마스가 네. 이게 3월달 기사인데 어. 도박빚이 있어요. 660억. 엄청 많네. MGM에서 공연하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게임을 그래서. 같이 엄청 비쌌어요. 아이고. 했나봐. 갚아야 그래서 돼요. 660억 정도. 5천만 달러인가요? 그렇죠. 5천만 불러야 달러. 되네. 오천만 불러야 달러. 되네. 그래서 666억의 빚을 좀 진 상태라고 합니다. 와우. 그 다 갖고 나서 또 빚이 그러니까 또 아파트 2, 3 했는데 아파트. 다 세대, 다 세대.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괜찮다. 너무 까나? 죄송합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뭐 이번 기사는 뭐 다들 아시는 이제 제 11차 전력 수급 계획 이건데 뭐 이 미국장에서도 SMR이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재탕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제 11차 전력 수급 계획 이거 가이드라인은 7월인가 8월 달에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먼저 이거 SMR 4기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는 국내보다는 어쨌든 해외 모멘텀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딱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좀 수급적으로 보면은 뭐 한전 산업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니까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은 저는 해외가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뭐 카메코를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걔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ETF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 하셔도 되고, 그래서 ETF로 들어가시는 것도 뭐 미국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종목 못 찾으시겠다 검색하면 바로 연관 거중에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몇 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실패만 안 하시면 됩니다. 11차 전력 수급 계획 SMR 4기.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북한이 어쨌든 파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내일 또 브릭스가 있으니까 이게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쨌든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블랙핑크 얘기했는데 네. 리사 얘기했더니 네. 리사는 관심 없고 리사 수만 관심 있다고 여기 분들은 리사는 리사 수제. 역시 형님들 와, 굉장하다. 최고. 와. 주식에 그 와중에. 진심인 분들. 네. 리사 무슨 관심이나 엔터가 무슨 돈을 벌어. 리사 수가 돈 다 벌지. 이야,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뉴스 여기까지는 네. 끝이죠?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이 안에서 움직이는 시장, 또 오르는 종목들이 있고 트렌드와 이슈와 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움직였었던 종목이 있는 국장. 오늘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지는 못했고 이슈에 민감하게 좀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그림 한번 볼까요? 하창한 본부장님부터.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규 지나갈 수 없네. 악어가 있네. 악어. 근데 악어 귀여워. 소가 악어가 너무 귀여워. 저 악어가 귀가 있는데? 악어가? 악어 맞죠? 악어도 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악어. 소가 다리가 하나예요? 아닌가? 어떻게 하셨어요? 유료 체험판 끝났지.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체험판 끝난 것 끝났네. 같은데요. 지금 소가 물려서 다리 하나 잃은 거예요. 잃었어. 그래서 다리 어디 갔어? 다리 없어요. 악어 입속으로 들어왔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나갈 수가 없는 이런 느낌. 그래서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다리 없으면 못 지나가지. 그래서 지금 아, 옆에 좋지. 곰돌이 보면은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잖아요. 자기네들도 물릴까봐. 등에 등땀 있죠, 등땀. 네,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악어가 너무 귀여워. 무섭게 해야 돼. 악어는 콧구멍이 또 하나야. 그러네. 저쪽 가려서 안 보이는 거지. 저기가 저쪽 반대 환경 오염된 지역인가 봐. 그래서 다들 좀 반대편에 있어. 코 반대편에 있죠. 저기. 코가 반대편에 있습니까? 이렇게 그쪽에 오. 안 보여서 그렇지. 광어처럼 눈이 이렇게 뒤집어서 유료가 끝났어. 유료가 끝난 끝났어. 거야. 체험판이 끝나버렸어. 알겠습니다. 그럼 네. 소가 메시지를 봐요. 메시지를. 메시지를 봅시다. 딴지 까지 말고. 네. 메시지는 뭐였다고요? 못 건너가고 있다고? 갈 수가 없다. 왜요?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지금 이렇게 먹혔어. 외적이 너무 많아요. 곰돌이도 지금 시시탐탐 그 소를 팰라고 하고 있고. 네. 지금 요 크로코다일도 있고 지금 저 갈색 악어도 있고 여기저기서 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 이제 다리 한쪽밖에 없으니까 움직임도 거동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앞뒤로 나아가기도 힘들고 뭔가 좀 거동도 힘들고 피곤하고 막 발목 우리 잡혀 있으니까 주식이 물려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채팅에서는 오히려 탈원전 캠페인 포스터 같다고. 탈원전? 환경오염 원전에 오염되면 저렇게 코 하나 있는 악어, 다리 없는 소, 귀 있는 악어 저런 것들이 탈원전 캠페인, 네. 환경보전. 알겠습니다. 자, 휴 지나갈 수 없네 AI 그림 알아봤고요. 김정일 본부장님의 한마디는요? 준비했던 거는 아마 계속 못 쓸 것 같아요. 장이 안 올라가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세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버팔로 사냥. 근데 일곱 난쟁이. 난쟁이들이다. 이게 뭐지? 소. 소? 이게 어떻게 소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자요. 죽었어요. 두 가지 다 나오는구나. 예, 자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자. 자. 근데 깊은 잠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볼까요? 이건 아까보다 좀 낫지 않아요? 이건 죽었어요. 핏기가 없어. 아닌데. 죽었잖아. 핏기 없잖아. 아까보다는 응. 이게 아까 잘 지적했어요. 옆에 있는 게 뭐죠? 일곱 난쟁이. 이제 우설공주. 오케이. 소가 자고 있는데 네. 이건 난쟁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뭐가 있어? 딴 데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소 보고 있어요. 아니야. 나한테 뭐 여기 어느 부위에 엎어졌어. 먹을까? 요게 관심이 있지.
요거는 관심 아예 없잖아요. 등 돌리고 있는 아니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아예 멀리 있다가 이게 죽었나 싶어갖고, 왔는데. 근데 죽은 것 같지 않거든? 네. 이거 어떡하지? 이 깨어날까? 라고 디스커션 하는 거야. 야, 깨어날까 말까? 깨어날까 말까? 그렇게 보이는 것 주고받고,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좀 가까웠잖아. 가까웠어요? 여기 가까이, 이건 멀잖아. 멀어요. 에이, 저기, 야, 근데 관심 가까이 없어. 근데 왔어요. 좀 어떻게 할까? 야, 일어날까? 네. 디스커션인 거예요. 어. 대한민국 상태. 아. 대한민국 주식 상태. 근데 사실 소가 죽어 있었죠, 원래. 아예 죽었다가 얘기하면 그렇고.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우리를 바라보는 투자자. 음.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있겠죠. 아, 외국인 투자자가 난쟁이에요? 관심이 없다가 혹시 어떻게 죽는 거야? 다시 깨어나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 오. 벌떡 일어나서 배워하고 싸우는 장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올라탈까 말까. 아직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 들어오면은 배워하고 한번 싸우겠죠. 근데 아직은 못 가고 깊은 잠에서 조금 깨어날까 말까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 얘는 소고 우리나라 시장이고 여기는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다. 부디 이렇게 되기를 싸운다고 해서 무조건 이긴다는 건 없어요. 근데 일어나야지 뭐 싸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아직은 일어났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가 이래저래 중요합니다. 그 이재용 회장님의 또 취임 2주기도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이주기. 혹시 메시지가 나오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번 주 기대보다는 언제요? 일요일이라고 일요일.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렇습니다. 소데스네라고 꼭 소데스네. 소데스네. 아, 알아들었다네. 이거는 그 돈 안 주고도 그리라면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요? 이거 챗 GPT가 그린 거예요. GPT가? 네. 와, GPT가 뭐 별거 다 하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저 그림? 왜 반응이 없어요? 괜찮아요. 방금 없어도. 누나 티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누나 완전 티네. 괜찮아요. 자, 그래서 T 중 T, 네. 그래비티를 가져왔습니다. 와. 엑스트라 스트롱 탈모 완화 볼륨 샴푸를 저희가 최저가로 가져왔는데요. 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합쳐서 전국 최저가입니다. 와. 이게 요즘 탈모 샴푸가 많기는 많은데 네. 화학과에 석좌 교수가 화학과? 직접 네. 만들어. 대학교 중요한데 어디예요? 그건 말하면 안 돼? 대학을 중요하지. 화학과 석좌 교수가 중요한 거죠. K대학이야. K대학. K대학. K대학교. 이야, 오케이. 이혜신 교수님이 네. 이게 머리가 네.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홍합하고 따개비를 봐. 홍합? 근데 바닷속에서도 계속 붙어 있어. 네. 오, 이거 어떻게 붙어 있지? 담쟁이 덩굴을 봐. 어. 근데 벽에 붙어 있어. 네. 이거 어떻게 붙어 있지? 와인의 떫은 맛, 고추의 매운맛, 혀에 계속 붙어 있어. 어떻게 붙어 있지? 연구를 해보니까 우와. 공통점이 네. 폴리페놀인 거야. 아. 그래서 그러면 머리에도 이거 폴리페놀 때려 박아야겠다. 그럼 못 떨어지게. 절대 못 떨어지게. 그래서 중력의 힘을 딱 고정시킨다 그래서 그래비티예요. 근데 B를 썼어. 그랩. 잡는다. 오. 그래서 네. 낱개로 하면은 요거 38,000원을 36,000원에 드리고요. 세트로 하시면 83,000원을 76,000원으로 드립니다. 영상 저희가 링크 걸어 드릴 거고요. 링크에서 저희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세트는 샴푸 2개에 요거 스타터 키트 여행 패키지까지 같이 주시는 거고 샴푸는 단품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저거네. 맞네. 그래서 요거는 링크에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피디님 링크 하나 고정 댓글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 중 최고 T 그래비티. 진짜 최고다. 그 단어가 떨어지면 안 말이 되니까. 탁탁 붙네. 그럼요. 그래비티. 그래비티. 그리고 제가 헤어풀을 해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머리를 잘 감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 두피에 이런 각질들을 다 잘 떨어뜨려내야 감아야 돼. 탈모를 예방할 수 자, 있어요. 김정일 본부장님 많이 써보셨다면서요, 요거. 3번 봤죠. 3번.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향기가 나는데 너무 지나치기도 안 나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약간 가을 향기 같아. 자줏빛 같은 느낌. 이 가을에 딱 맞는 향기 같습니다. 부드럽고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요 그래비티 샴푸 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이제 헤어 포유를 탁탁 이렇게 하면은 헤어풀 끝나잖아.
아주 좋아. 헤어볼 끝났는데 계속 4,000개 팔아야 돼. 아, 그래. 그 후로 하나 팔렸잖아. 아, 그렇구나. 하나 헤어 for you. 재고 for you. 제거 보여. 재고 제거 당신한테. 안녕하세요. 제거 보여. 아주 좋았어. 10개씩 제거 사요 보여. 빨리. 재고 for you. 헤어프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그래비티는 헤어 for you. 여기에서. 그래비티는 여기서 네. 링크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장현 본부장님의 자료로 넘어갈 텐데요. 네. 뭐 여러 가지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유, 많죠. 현대차도 있고 하이닉스 아니요. 있죠. 오, 그래. 이재용 회장 이주기도 이주기? 2주. 2주년? 그것도 있죠. 아니 뭐 많죠. 이거 저기 아이폰 얘기 잠깐 리포터가 나와 아이폰. 있어서 중국에서 잘 팔린다네. 그러니까 아니 아이폰 그래서 잘 팔리는 겁니까? 안 팔리는 겁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 다 얘기가 달라요? 메리츠에서 오늘 이렇게 코멘트가 제가 점심 먹고 딴 데 갔다 오는 사이에 리포터가 나왔더라고요. 음. 많은 오해를 야기하는 지금 아이폰 16이죠. 16. 작년에 나온 게 아이폰 15. 이 1대1 비교. 1대1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이폰 처음에 9월 뭐 20몇이니까 15일이니까 출시되고 나서 처음에는 안 좋아요.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왜냐면은 리드 타임. 생산 주문받고 생산에 이게 갈 때까지 리드 타임이라잖아요. 주문받고 커스터머한테 가는 거. 빨리빨리 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늦게 오면 안 좋고. 빨리빨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전작 대비 리드 타임이 감소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너무 빨리빨리 갖다 주는 건 무슨 얘기냐? 이게 수요가 그죠?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별로 없고 네. 준비되고 있는 건 빨리빨리 소개되는데 더 대기하고 수요가 많아야지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짧아지는 건 나쁘게 해석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주가가 막 떨어졌어요. 네. BH도 그렇고 LG네트도. 이거 따라왔습니까? 네. 대기 수요가 많으면 생산 주문하고 생산해줄 때까지 리드 타임이 길어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작년보다 리드 타임이 짧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별거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볼 게 아니었대요. 작년에는 프로맥스 모델의 생산 차질이 있어갖고 작년에 리드 타임이 의례적으로 길었던 거였고 올해가 특별히 이슈가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짧아진 것이 그거에 대한 너무 지나치게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갖고 주가가 빠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 작년 아이폰 15에 나왔을 때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그 리드 타임이 짧은 것이 아주 그렇게 많이 나쁘게 해석할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 나왔죠. 어저께는 중국 판매가 엄청 잘 됐다며 20% 많이 팔렸다며 중국에서. 네네. 그럼 이건 뭐야? 라고 하니까 이건 거꾸로 작년에 중국에서는 9월 달에 아이폰이 나올 때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가 역대급으로 흥행에 성공했대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50는 얘네 이 효과 때문에 안 좋았던 거예요. 3주 동안의 중국 내 판매가 작년이 재작년 대비했을 때 10%, 12%, 19%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중국의 로컬 제품 화웨이께 너무 잘 된 게 아주 그냥 왕창 때려박혀서 아이폰 15이 못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베이스가 낮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폰 네네. 15이. 지금은 웬만큼 팔려도 작년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중국의 아이폰 16는 기저 효과 때문에 엄청 많이 팔린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YOY 20% 플러스 됐다는 거는 작년이 나빴기 때문에 기저 효과 때문에 많이 나온 걸로 보니까 이것도 거꾸로 많이 팔렸다고 특별히 얘기할 게 없다. 그 뭐죠? 다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노이즈가 거네요. 있는 거라서 결론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 지금 중국의 것이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거고 처음에 애당초 너무 급격하게 나쁘게 본 거가 정상화되는 약간의 반등 정도로 봐야 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너무 많이 빠진 거에 약간 반등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뉴트럴한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리포트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중국 판매된 거 잘 팔렸다. 하지만 작년에 너무 못 팔렸다. 왜? 화웨이 때문에. 그럼 좀 더 팔릴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 그럼 결국 모르겠다네요. 결론은? 지나치게 처음에 많이 빠진 거. 그거에 대한 약간의 반등.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오해 때문에 빠진 거에 중국에 올라갔다가 하면 중국이 서스테이너블한지 모르니까 약간의 반등. 중국이 한 20% 차지하거든. 얘네 판매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전체 판매에서 20%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는 정도? 그 정도로 봐야 되고 수요는 얘기했지만 4, 4분기 끝물으면 준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반등할 때 지속적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고 핵심 뭐냐? 10월 28일 날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소프트웨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팔면은 그게 트리거야. 그 지금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10월 28일 나와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핵심이지. 여기서 뭐 작년 대비했을 때 리타임이 짧았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작년에 나빴기 때문에 확 올라가는 걸 너무 해석한다. 이거 둘 다 별 의미가 없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28일 나오고 나서의 반응이 진짜다. 진짜다. 너무 흥분하지 말라. 기다려야 되네. 지켜보자. 네. 이렇게 얘기해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네. 이렇게 복잡하면 안 사지. 안 사지. 아니 주식을 안 사지. 그렇죠. 그 주식을. 정답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별로 궁금한 게 없나 봐요, 지금 민트님. 애플이요? 아니 애플도 그렇고 뭐 궁금한 거 물어봐요. 애플. 저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듣잖아. 아 맞아. 애플 애플은 관심 사실 없잖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한미 반도체로 넘어갈까요? 한미 저거 반도체? 지금 준비하신 아침에 거? 얘기했는데 한 번 더 해? 아 얘기하셨어요. 현대차 인도법인 할까요? 현대차 인도법인? 내일이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할 얘기 없어. 왜요? 핫성 먹는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해서 기운이 빠졌어. 그럼 하이닉스 실적 얘기할까요? 그것도 한 4번 얘기했는데. 그래요? 실적이 서프라이 나면 실적이 한 7조 2천 원 나온다. 네. 오 그러면 주가 반응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지. 7조 2천 원? 6조 5천 원 안 나오고 7조 2천 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거라도 버텨야지 잘. 그럼 이재용 회장 2주년 할까요? 예, 2주년. 네. 그렇게.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실지 했으면 좋겠는데. 삼성이 사실 오늘 52주 신저가를 찍었잖아요. 신저가? 신저가. 얼마까지 갔어요? 586? 그 정도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또 저가는- 차트를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52주 신저가를 찍으면 그 전 저점까지 거의 다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전 저점이 54,000원? 거의 봐봐, 이 정도인데. 그럼 거기까지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온다면 네. 얘네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하이닉스 아니면 실적이 완전 잘 달려가야 되는 나오는 건지. 거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봤을 때는 하이닉스 실적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가는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는 거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얘기할까? 레거시 제품에 대한 거라든지 네. 그다음에 커스터머에 대한 커스터머 수요에 대한 얘기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삼성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뭐 프로덕트 믹스 측면에서 뭔가 조금 더 좀 낫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너무 도드라지게 얘기하면은 그 임팩트는 뭐 10이 갈게 10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가긴 갈 것 같은데 한 5, 6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 해달래 한미. 한미. 한미? 한미 아침에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오늘 타격이 해보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크니까. 오늘 많이 빠졌나요? 아침에 한 것보다 네. 오후에 하시는 게 조금 더 정제돼서 나와요. 아침에는 처음 하시니까 아침에 한번 하고 오후에 딱 핵심만 딱 해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미가 빠졌어요. 오늘? 딜리버리가. 당연히 빠졌죠. 오늘 2.59%. 당연히 빠진다면 기분 나쁘죠. 당연히 아니 근데 빠져. 진짜 당연히 그 빠졌죠. 하나 정밀 그 회사 뭐지? 하나 인더스트리? 걔는 어떻게? 걔가 올랐나? 걔도 빠졌을 텐데 걔도 확인해 빠져요? 볼게요. 한화 맞아요, 뭐야?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 얘는 그래도 조금 빠졌네요. 0.76. 0.7. 뭐 한미 빠졌구나. 근데 한미에 그 무슨 현대차 증권 리포트가 있다고 있었죠. 봤었는데 네. 네. 그 얘기 그거 한참 됐어. 한참 하루 전에 할 얘기가 없다고 하시네요. 아니 한미반도체 해주세요 빨리. 궁금한데. 빨리 해주세요. 일단 한미반도체. 빠지는 거는 실제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식으로 할게요. 자 한미반도체 지금 주가가 TC본더, 뭐 한화인더 요 얘기가 다 나오고 나서 싸다고 생각하세요? 안 싸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동미 아저씨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아 예. 일단은 이슈가 된 거는 그 한화 정밀이 다음 버전 하이브리드 본더라고 해서 26년에 하이닉스에 채택될 그 버전에 대해서 이제 한화 정밀이 채택이 안 됐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하고만 단독으로 간다. 크게 나왔잖아요, 기사가. 근데 바로 한화 정밀 쪽에서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탈락한 게 아니고 열심히 아직 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가 잘해서 여태까지 싱글로 왔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벤더를 2명, 3명으로 하고 싶죠. 할 수 있으면.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미반도체하고 하나정밀하고 막판까지 내후년에 양산 들어가는 거니까 채용하는 거니까 언제 가능할지는 하이닉스도 하나정밀도 당연히 잘 모르죠. 자신이 있는 거하고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한미반도체가 잘하면은 똑같으면은 한미반도체를 선순위로 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하고 왔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잡음이 노이즈가 나온 거 자체는 작년 이맘때 또는 올 상반기에 이런 노이즈가 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비했을 때 나왔다는 것 자체는 할인 요인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한미가 확 올라갈 때 네. 기대감은 올라가고 실적도 잘 나왔죠. 그 올라갈 때 신경 안 썼던 노이즈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 말에 볼 때 올해 PER을 뭐 40배까지 끌어올리자 뭐 이런 개념으로 끌어올려지기가 쉽겠냐 이거죠. 그러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중간에 허들이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작년 연말하고 올해하고 내년을 바라볼 때 밸류에이션이 다르지 않느냐. 네.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오늘 빠졌으면 한 25배 조금 안 되거든요. 네. 24배인데 TSMC가 이거 TSMC 왜 비교하느냐 그러는데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요. 삼성도 비교되고 네. 엄청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47.5% 마진이. 한미도 이번 실적은 47.5% 거의 똑같아요. 마진이. 네. 마진이. 그런데 TSMC는 성장률이 뭐 30%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20% 그렇죠. 성장. 근데 1, 2등이잖아요. 얘네는 작은 업체니까 성장을 많이 해야 되겠지. 내년에도 50% 해야 되는데 어쨌든 PER은 비슷해. 한미하고 TSMC하고. 좀 그러면 장비 업체라 할까? 일본의 장비 업체 있어요. 디스코라고. 디스코. 이오테크닉스하고도 경쟁하려고 하는 건데 얘네고 일본 디스코도 마진이 엄청 좋거든. 얘네 성장률 한 20-30%예요. 얘네가 PER이 한 27배. 자, 그럼 우리의 그 한미 반도체가 오늘 빠졌으니까 그 아까 곽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업데이트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25배 약간 못 믿지 지금. 1년 포워드 1년 25배. 포워드 쌀까 안 쌀까? 성장률은 더 높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게 더 싸 보이려면 내년 말고 내후년도 성장률까지 우리가 땡긴다. 네. 이거 좋으니까 내후년도 다. 라고 하면은 싸죠. 15배니까. 싸지 않아요? 성장률이 50%, 60% 이렇게 나오는데 싸죠. 근데 문제는 26년 걸 지금 땡기는 게 타당할까? 왜 26년부터 하이브리드 본도가 누가 채택될지 아니면 1등이 될지 얼마가 될지 그거 모르니까. 정확히 모른다 그러면은 예측을 애널리스트가 했다고 하지만 이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여줄까? 아니면 당분간은 25년까지만 받아들여줄까?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위치해 있는가? 이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매력적일지 외국인한테 잘 모르겠다는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다. 오케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나정밀이 올라가는 보장은 없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싸다 비싸다 판단을 네. 또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진짜 주관적인 영역의 판단으로 많이 들어와서 요거는 그냥 힌트만 딱딱딱딱 던져주고 판단은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그럼 게 굳이 수구로 말하면 이수페타가 좀 편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논란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장률은 우리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마진도 낮지만은 그 대표는 깨끗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끝. 이렇게 리포트를 보는 그냥 저 같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포트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 같아요. 화나. 어쩔 때는 뭐 30만 원 했다가 갑자기 반값으로 딱 그렇게 근데 뭐 해버리면. 삼성 하이닉스 목표 주가 26만 원 했다가 12만 원을 걸건 모건 스탠리보다는 덜하잖아. 누구는 26에서 12만 원 할 때 더블 다운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이 애널리스트 내가 모호하는 게 아니고 네. 불가피하게 이게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러면 거꾸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그렇게 주가가 이렇게 몇 년 빠질 때 애널리스트 뭐 했지? 목표 주가 얼마만에 떨궜을까요? 걔네들은? 아니면 목표 주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낮추면서 자기도 미안해서 3번 나눠서 낮추는 게 그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 늦었더라도 화끈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목표 주가 설정함에 있어서 무슨 그런 브레이크가 없습니까? 내부적인 장치?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크게 변화지면 아마 물어보겠죠. 센터장이나 아니면 자기 이분의 시니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시니어가 있다든지 시니어 센터장까지 갈 수 이분들이 물어는 보겠는데 논리를 펴겠죠. 논리를 펴는데 그거를 아니다라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글쎄 많이 가하는 데는 잘 없어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게 말 있으니까. 그대로 목표 주가잖아. 타겟 프라이스잖아.
그러니까 사실 타겟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서울대 가는 거를 내가 대통령이 목표일 수 있잖아. 그럼 그럴 수도 대통령 있죠. 목표라고 할 수 근데 있는 거죠.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옹호하는 거 아니고 내가 얘는 추천하는 거 외국계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목표 주가를 내추고 또 올리고 지금 주가하고 더블 차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화난다고 막 이런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미국에서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그 논리를 보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 애널리스트를 제가 보호하는 게 아니고 안 좋게 하는 게 아까 안타깝다는 건 네.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타이밍이 몇 번 있었을 건데 굳이 실적이 나오고 잘 나오고 그 다음날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지금 그런 비난 내지는 좀 컴플레인이 나올 수는 있죠. 그 정도는 각오하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네.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주가 위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김정일 본부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럭키우니님께서 한심한 MC들 방송이 정말 가볍네. 서로 고민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장 진중하고 가장 전통적인 네. 아주 좋은 코너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네. 진중하게 가자. 이거. 진중한 코너로 갑니다. 앞에 거는 다 그냥 장난. 요게 진짜 진중한 코너입니다.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유진테크입니다. 평단은 38,054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HBM 쪽은 아니지만 전공정 쪽으로 유망한 기업으로 알고 있어서 1년째 보유 중이고요. 전고점일 때 팔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처받지 마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이고요. 실적 보시면 분기 실적이 쭉쭉쭉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번 분기 실적 예상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포트 살펴봤거든요. 7월부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공정 투자 수혜와 신규 장비 같이 반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캐펙스 증가 사이클 수혜, 다변화된 고객사가 힘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나온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이익 개선세 대비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본격적인 원비 공정 전환 수혜 반영.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69,000원 유지하는데 그 이유가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놨거든요. 내년 전공정 투자가 다소 보수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위당 수주액 증가로 최대 실적 경신 가능성이 있고 신규 장비 모멘텀도 존재함을 고려할 때 지금은 매수 적기다. 지금은 이익 개선세 대비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올 건지 뉴스를 살펴보시면요. 네. 3분기 영업이익 1년 전보다 10배 넘는 그런 기업들로 꼽혔더라고요. 이 유진테크가. 하지만 차트 보여주시면 일봉인데요. 어지럽고 일단은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월봉 보여주시면 정배열은 유지하지만 그래도 저 아래만큼 내려갈 룸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저의 결론입니다. 네. 유진테크, 유진징글징글테크라고 해봤습니다. 유징글징글테크. 유징글징글테크. 네. 갈 듯 갈 듯 안 갑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채팅은 유진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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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진. 그 선샤인 나왔던 그 사람? 네, 유진. 넌 내과 죽일 거야. 와우. 역시. 잘 알아요. 알겠습니다. 보노님, 네. 유진테크. 일단 목표 주가가 뭐 대부분 좀 나쁘지 않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또 이제 되게 핫한 애널 중에 하나죠. 임소정 애널이 또 커버를 또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뭐 고객사 믹스 그다음에 뭐 미세공정 뭐 이런 쪽 있으면은 어쨌든 나쁘지 않은 방향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쪽이 사실 분위기가 막 엄청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상 지금 60선에 좀 걸려 있는데 이거 좀 지지하는 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거 깨지면 좀 하방이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3전이야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그냥 한 주 정도만 정찰병을 보내서 네. 일단은 지금 신규로 보시는 분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방이 뭐 싸기는 싸지만 싸다고 뭐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좀 더 떨어졌을 때 확실한 구간이 오면은 고를 때 좀 한번 매수를 해보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싼 구간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전 박스권 하단 부분 뭐 그 정도까지는 하방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까지 아이디어를 좀 드렸고요. 김정일 본부장님. 예, 비슷합니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아주 매력적이거나 뭐 펀드 거꾸로 특별히 매력적이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 회사가 뭐 기술력이 없거나 무슨 문제가 펀더멘털리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삼성전자와 같이 내려간 것 같고요. 잘 모르겠는데 얘네들 비중 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 다른 커스터머도 비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뭐 한다면 애널리스트 와이즈는 삼성전자 비중이 어떻고 하이닉스 비중이 어떻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얘네가 빠지면 요거만큼 그 비중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빠져야 돼. 근데 그보다 더 빠졌어. 이제 그거는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입장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거 다 빼고 나도 지금 왜 커스터머 비중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 애널리스트 그것도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걔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정확히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단점은 요건 잘 뭐라고 하겠어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너무 러프하게 적어놨어. 봐요. 그 내년도 전공종 투자가 볼수록 진행됐더라도 단위당 수주액 증가가 똑같은 말인데 네. 신규 모멘텀도 존재함하고 리포트 어디에도 무엇과 비교했고 언제와 비교했을 때 싸고 구체적으로 가시성 언제고 아무 얘기도 없어. 그럼 리포트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도 몰라. 업데이트가 안 되면 이 회사를 알지만 이따위로 적어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 어머 아까랑 다른데요? 아니 뭐냐면은 리포트를 목표주가를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내용에 뭔가 디렉션이나 아니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구체성이 뛰거나 자신감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적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목표주가 유지하고 나버리고 제가 센터 정했으면 다시 적어. 안 쓰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 리포트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는 안 간다. 근데 이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외국인은 줍줍할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 근데 그거 믿고 나는 안 들어가죠. 아까 말한 거 분위기도 그지 같은데 차라리 돌려면 삼성전자가 돌고 나서나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를 커스터머별 분포. 그다음 아까 뭐 원비고 뭐 이거 보수적으로 보면 그래 보수적으로 보는 게 네 시나리오 뭔데 내 시나리오 보수적으로 보는 게 100이 기준인데 80, 70 되면은 이 목표 즉 EPS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좀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SK증권의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하면서 하이닉스 같은 게 가격이 5%, 10% 어떻게 되면은 EPS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적어준 거 있어. 기준이 될 걸 주는 게 애널리스트의 일이라고. 그 귀찮은 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리포트를 위한 리포트 이따위로 하면 의미가 안 됩니다. 와. 끝. 이거 임소정 연구원이 쓴 거예요? 모셔야 되나? 임소정이 개소정이 뭔 간에. 개소정이라뇨. 개소식 이런 거죠? 아니,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누가 썼는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건 모르시고. 리포트 내용 자체에서 네. 구체성이 너무 떨어졌다. 내용으로 그걸 갑니다. 커버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블라인드로 갑니다. 과학 애널리스트 뭐라 그래,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늦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이걸 얻어맞을 값에. 구체적으로 자기 의견을 적는 게 중요한 거라. 그 애널리스트 위해서도. 그렇게 편하게 가서는 도움이 안 되고, 자기도 도움이 안 되고, 투자가들은 도움이 안 된다. 와. 그게 보이니까 하는 얘기. 찢었다. 와. 사과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진짜 사과해야 돼. 혹시나 이걸 보고 계시다라면 어쨌든 저희가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첫째, 저도 누가 썼는지 몰랐다고. 오케이. 중요한 건 리포트를 그런 식으로 적으면 내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도움이 진짜 안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아니, 대인들이 대변하는 그거는 말씀만 주신 우리도 거죠. 마찬가지고 상대도 마찬가지고 비판받을 거 있으면 비판받고 우리도 항상 뭐 논란 있으면 사과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요게 뭐 모르는 상황에서 그랬다는 거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름은 몰랐습니다. 혹시나 네, 또 그건 죄송합니다. 보시고 계셨다면 뭐 너무 놀라셨을 냉정하게 비판할 거 비판하는 거고 또 죄송한 것도 죄송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혹시 상처받을 부분이 있으셨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진짜 죄송. 약간 정확히 그런 포인트들은 짚어주셨지만 그럼요. 그 외 부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자, 네. 이렇게 살짝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는 이게 최고죠.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얻는 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큐. 국내 투자 뉴스와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름 톰 리를 아시나요? 탐리가 나오셔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탐리의 인터뷰나 발언이 매일매일 거론이 돼요. 전문가들이 인용하는 진짜 전문가 톰 리의 투자 인사이트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기회. 여기에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이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도 진행되니까요. 국내 최초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지금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네, 위즈덤 칼리지 한 번 가지면 평생 소장하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계속해서 돌려볼 수 있는 장점 위즈덤 칼리지 시즌 2로 만나보실 수가 이게 딱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교보문고에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북 오. 이 체험권도 1년치 저희가 드리는 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버드 혜택이니까요. 네.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크는 새로 PD님이 또 올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지금 클릭해주세요. 너무 많이 팔렸대. 아 진짜요? 나오는 라인업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엄청 많이 팔렸다고 근데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합니다. 네, 그래서 꼭 가져가셔서 다른 컨텐츠에서 보실 수 있는 아이디어 말고 같이 완전 특별하게 또 다른 아이디어를 또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얼리버드로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지금이라도 클릭하셔서 평생 소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뉴스룸 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조금 더 활기찬 수급이 들어오는 멋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